안녕하십니까. 5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또 한편의 역사적인 사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오늘 역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생산량만 보면 SK하이닉스의 생산량의 1.3배에서 1.5배 정도 삼성전자가 더욱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라든지 또는 마진폭도 삼성전자가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시가총액을 역전했던 것은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HBM에 대한 비중입니다. HBM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약 58% 정도 나오고 삼성전자가 약 30%가 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점유율적인 부분의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대한 차이를 또 만들게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60% 가까이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반면 이것도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약 80% 이상을 볼 수 있다는 또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 80%라는 것은 10,000원짜리를 찍어내서 이것을 18,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이 10,000원짜리를 생산해내면 그걸 1,300원에 팔면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80%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이 ADR 상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SK하이닉스를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또 대중들의 투자 심리도 사실 뭐 이렇게까지 저처럼 분석적으로 들어간다면 삼성전자도 강하게 반등 넣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흔히 SK하이닉스 지금 사야 돼, 그 질문이 최근에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이런 HBM 관련된 부분들, 오늘 SK하이닉스를 이끌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HBM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이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이 부분 자체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HBM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반도체를 봤을 때 이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메모리, 한마디로 기억하는 메모리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연산하는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를 타고 내려오면 메모리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가 이제 램이라는 것과 하나는 이제 낸드라는 것을 구분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장 장치,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하드디스크, 최근에 뭐 SSD,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낸드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낸드가 요소로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휘발성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램은 컴퓨터를 부팅하는 순간부터 연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출원할 때 같이 옆에서 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램이라는 것을 또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우리가 하나는 이제 DDR, 최근에 DDR5, DDR4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과 HBM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BM은 어디에 쓰냐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혼자서 추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병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 HBM이라는 것을 옆에 붙여가지고 좀 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HB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이 HBM에 대한 마진폭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리도 현재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공략하기가 유효하시겠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최근에 HBM과 과거에 이제 GDDR, 우리가 GPU에 쓰는 것을 GDDR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GPU가 있으면, 뭐 엔비디아나 AMD에 대한 이런 GPU가 있으면 그 옆에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병렬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거를 지금은 이제 위에 쌓아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 연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용량도 커지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는 같은 규모 안에 단지가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HBM과 그러면 최근에 DDR5에 대한 차이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높은 대역폭으로 대신 가격이 비싸고요. 대신에 이제 저성능으로 고성능 장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HBM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DDR5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칩이 8개가 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요 한 칩이 작년에는 4.8달러, 4.9달러였는데 요 칩 한 개가 지금은 45달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칩이 8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HBM이 앞서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HBM은 그러면 어떤 공정이 더욱더 좀 더 부각될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적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적층을 할 때 삐뚤삐뚤한 상태에 적층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평탄화, CMP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 기업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TSV라고 해서 우리가 비아홀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뚫어내잖아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뚫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TSV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제 마이크로 범프는 밑에 이제 기반을 잡아줘야 돼요. 이 아파트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밑에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범프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초정밀, 세정밀 검사. 이게 상당히 이제 미세화되는 공정들이기 때문에 그 공정이 끝날 때마다 깨끗하게 세정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 장비들도 지금 현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기업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심텍이라는 기업은 이제 이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겠죠. 그래서 이 기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자, KC텍이라는 기업은 앞서 얘기했던 이제 평탄화 시킬 수 있는 CMP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KC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PSK 홀딩스는 HBM의 후공정에서 디스컴,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PSK 홀딩스. 자, 그리고 STI라는 기업은 HBM용 리플로 장비라고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T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는 가스 식각 장비를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식각이라는 게 깨끗하게 깎아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HBM 공정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기업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